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성 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정몽규 회장님, 전력 강화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예. 위원들은 위원장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죠? 뭐 위원장이 추천해가지고 뭐 그것도 이사회 절차를 거치나요? 예, 그렇다고 네. 정혜성 위원장님, 10차 회의에서 세 사람으로 압축된 후 외국인 2명은 화상으로 면접을 보셨죠? 네. 홍명보 감독은 면접 보셨나요? 아니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 감독하고 똑같이 울산 HD 팀의 영상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감독의 보셨네요. 전술. 네. 네네네. 그렇다면 10차 회의가 강화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였네요. 그리고 그 위원들에게 마지막 세 사람으로 압축되어서 이 부분은 위원들에게 모든 거를 위임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위원장님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충.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회장님에게 보고하고 네. 네, 보고하고 이사의 승인만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위원들에게 다 동의를 얻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강화 위원들에게는 보고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에 3명으로 압축해서 그 전략 강화 위원회의 회의는 마무리가 되었고 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그 세 사람 안에서 최종 결정한다라고 회의 내용은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는 답변들을 하시니까 10차냐 11차냐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10차로 강화위원, 전략 강화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혜성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받은 게 정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사람을 가지고 정몽규 회장님에게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받은 것은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 선임에 있어서 화상으로 되겠냐. 직접 대면 면접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기분 나쁘셨나요?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던 거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1순위를 접촉을 하고 1순위에서 거기서 결렬이 되면 그 다음에 차순으로 2순위로 가고 2순위에서 결렬되면 3순위로 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1, 2, 3순위로 정했던 저희 그 1순위가 홍명보 감독이고 2순위가 박은업, 포엣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권한을 이제 위임받은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이지 회장님에게 전달을 했을 때 회장님은 제가 봤을 때 직접 대면으로 그래도 세 사람을 면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책임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10차례에 걸쳐서 5달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최선을 다했는데 1순위만 면접 보고 여기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2순위, 3순위까지 직접 회에 가서 면접을 하고 오라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신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유럽으로 가는 그 상황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사실 1순위를 이렇게 제외하고 2순위, 3순위부터 만나서 그때 변호사와 같이 대동을 해서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2순위, 3순위하고 결정이 되면 1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네,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책임한
행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충분히 저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2순위, 3순위를 만났을 때, 대면 면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 사람 또 그 둘 중에 한 명이 채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대표팀 감독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좀 잘못 받아지면서 이 중요한 사안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좀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면 오늘 이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장님, 예. 정의성 위원장께서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내고 회장님도 멘붕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월 28일 정의석 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임생 위원장이 전력 강화위원회로부터 정권을 이임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는 회장님께서 정강이 그 긴급 이사회라도 열던가 아니면 서명 결의라도 거쳐서 저는 마지막 부분 저는 전력 강화 위원들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정혜성 위원장이 이 세 사람의 면접을 이 이임생 위원장에게 역할을 부임하고 싶었으면 저는 긴급 이사회라도 열었으면 간단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서명 결의라도 받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뒤로 빽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임생 위원장은 회장님에게 권한을 전달받아서 자기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데 다시 일일이 이원들에게 전화해서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더 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 이사회를 열든지 아니면 서명 결의라도 했으면 그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구심이 남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하물며 국민들까지 축구 팬들까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5개월 동안 너무나 절차를 잘 밟아왔다는 정혜성 위원장님의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정혜성 위원장님도 화날만 합니다. 5개월 동안 시간 내어서 가족 버리고 건강 악화되면서까지도 축구 발전을 위해서 5개월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정혜성 위원장한테는 언짢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두 분 다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임생 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다 전가할 때는 이 절차는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저는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 축구 팬들에게도 회장님은 이 마지막 절차 부분에서 국민들과 축구 팬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 지금 5개월 동안 그 정혜성 위원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제가 그 정혜성 위원장님한테 그 유럽을 가서 저는 협회장으로서 절차적인 정가성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럽 가는 게 굉장히 힘드시지만 꼭 이렇게 해가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서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밤 사이에 아마 상당히 많이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하고 하여튼 이렇게 온 국민이 국가대표 선임에 관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걸 따끔히 받고 앞으로 더 이런 형태의 축구협회 감독 선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사과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